반갑습니다. 취준생활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실행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자로자로 잡잡잡 짭스 원원 익스프레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et's go. Let's go. 탑승하세요. 들어와 들어와. 오늘 수요일 취업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알려드리는 알잘딱깔 센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센터장 김빅토리아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저는 지금 화면에서는 좌쪽이죠. 네, 네. 좌백호, 이제 센터에서 좌백호를 맡고 있는 취업 컨설턴트 이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컨쌤. 네, 저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신입사원입니다. 김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참고로 제일 마지막 서열입니다. 지금 여기서 센터에서. 아니 태성쌤 제가 맨날 이 직업방송 할 때마다 이야기 들었는데 예, 맞아요. 아니 언제 나오시나 하다가 지금 시작하고 한 달이 돼서야 오셨어요. 예, 예. 어쩌다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러게요. 어쩌다 이렇게 많이 바쁘셨어요? 긴 터널을 지나서 네. 사실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아셨어요? 네,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살이 4kg가 빠졌어요. 어. 예, 뭐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하실지 방송에서 모르지만 잘 나오실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잡더라이브도 함께 좀 해주셨었나요? 예, 그러면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 프로에서는 처음 출연하네요. 그때 계셨던 분들 좀 계시나요? 최재영님? 최재영님 또 들어오셨네요? 네, 최재영님 지난주에 또 왔다 가셨어요. 예, 맞아요. 어디 취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죠. 예, 코레 축하드려요. 반가워요. 예, 반가워요. 호이토이님 안녕, 강유아님 안녕, 빅투님 안녕. 예, 그리고 그래도 많이 바뀌셨네요 예전하고. 조금 다르시죠? 아, 라인업이 예, 오신 분들이. 뭐 이름만 바꾸신 걸 수도 있고. 네, 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경조사 토크 또 해봐야죠. 아, 예, 맞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짜잔. 양천구 사시는 김세은 씨 오. 승진 축하드립니다. 오! 근데 저희가 정보를 못 승진. 들었어요. 뭐 어떻게 승진하신 건지 모르겠네. 그렇죠. 일단 승진은 좋은 거죠. 그렇죠. 승진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네, 돈도 더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겠죠. 승진을 하셨을 때 첫 승진하셨을 때 기억하세요? 첫 승진할 때 기억하죠? 어떠셨어요 그때? 그냥 땅에서 딩굴렀어요. 좋아서. 아 너무 좋으셔서. 너무 좋아서. 아, 그냥 바닥에서 딩굴렀어요. 너무 좋아서. 승진하셨을 때 기억하세요? 근데 저희는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그 연차만 차면 올라가는 제도여서 약간 자동적으로. 그래서 사실 막 딱히 오히려 안 되는 사람이 약간 눈치 보이는. 태성 쌤 때는 그 승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어요? 예, 그랬죠. 그 회사가 좀 달라서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일반 사기업이었기 때문에 승진이 특히나 이제 중간에 있었던 외국계 기업은 정말로 철저하게 실적 위주로 승진을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직원이었던 사람이 내 상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했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내가 승진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받았다. 이런 그 객관적인 그 증거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또 일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저 사람 일 잘해, 저 사람 일 잘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선들이. 그럼 그 시선 가지고 내 개인적인 생활은 없더라도 프라이드를 느끼고. 프라이드 성취감. 느끼고 그걸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IBM 제 블랙리스트에 올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김세은 씨 취업 승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축하 받고 싶으면 아시죠? 언제든지 저희가 해줄 올려주시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아, 그래요? 축하하실 일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한 달만 기다려 보세요. 한 달이요? 예. 한 달 뒤에 무슨 일 생기십니까? 제 생일을 올 거니까. 좋습니다. 꼭. 예. 그때 위장해서 여기다 글 올려주시면 그렇죠. 저희가 모르고 선정하셔서 또 선물도 드릴지 가족 몰라요. 총동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드려야죠. 맞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 선물이죠. 항상 그렇지만 고유명사 우리 품격 있는 면접 정장 전문 쇼핑몰 스완제이에서 스완제이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준다? 구두를 드릴 예정입니다. 임송화 사장님 화이팅! 화이팅! 또 선물이 있죠? 예,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 여기 초블레스. 가봤어요? 초블레스. 아니요. 예, 여기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발포정 발효 식초와 네. 다이어트 밀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예. 이게 좋네요. 초식초 할 때 그 초랑 노블레스를 합친 것 같죠? 그래서 되게 고급스러운 초를 드리는 것 같아요. 식초, 발효 식초 이런 건데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맨날 설명만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한번 안 갖다 주나. 예, 여기 하나 이렇게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그죠? 주시겠죠. 그리고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 해커스에서 문제집 보내드리고요. 우리 잡소원원의 가족이죠. 트러스트 원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스텔라 쌤이 함께 작성하신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까지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댓글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꼭 조태구알 아시죠? 조태꼴 뭔지 아세요? 아, 나한테 욕하는 것 같아. 아, 제가 그렇게 대바라진 놈은 아닙니다. 조태꼴 요즘에 예, 좋아요, 네.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역시 태 선생님 진짜 완전 신세대셔. 맞아. 그러면 예. 오늘 건쌤의 외모를 좀 얘기하시네요. 이마를 까는 안경? 뭐 안경이 없으시네요. 안경 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경을 까먹고 어디다가 잃어버렸나 봐요. 안경을 그래요? 까먹고 이러고 다른 가방에 있지 한잔 않을까? 하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니, 진짜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뿌옇게 보입니다. 약간 비 오는 풍경 같은 느낌. 원래 눈이 안 좋으세요? 한 시력이 한 0.43? 많이 안 좋아요. 네. 원래 이렇게 둘째 자리까지 알고 있나요? 아니 4 아니면 3. 0.43 이런. 최근에는 재본 적이 없어서 아. 대략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수술은 안 하세요? 네, 무서워요. 이렇게 저는 이제 총수님들께서 송수님들 네, 기업 송수님들. 네, 뭐 샘숭이라든지 예. 그분들이 이제 용재영이나 이런 네, 분들. 하시면 근데 그분들은 이미지 때문에라도 안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근데 이미지 태 선생님 뭐 좋으세요? 저는 수술했어요. 식색. 20년 전에 라식 수술을 했는데 마이너스 0.37이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1.1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가 요즘엔 노안. 네. 그거는 또 다른 수술을 다른 해야 수술을 되잖아요. 해야 돼요. 근데 저도 라섹 수술을 했는데 그래요? 만족감 되게 높죠. 저 엄청 좋아요.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 진짜 그 어떤 수술보다도 라섹 수술은 정말 강추. 수술하고 나서 내가 길거리 다니면서 간판 읽고 다녔어요. 딱 아침에 좋아서 딱 눈을 딱 보이니까? 떴는데 천정 무늬가 보이는 거야. 너무 신기해요. 저도 이제 강추. 수술을 아예 피할 생각은 없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딱 할 텐데 네, 0.4면은 나중에 1점이 됐다가 또 낮아지면 아깝지 않을까. 한 번 있는 기회. 근데 라섹은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는데 예.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아무리 얘기해도 맞아요. 안 하더라고요. 예. 본인이 필요하면. 네. 나중에 건쌤 라섹하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다 저희 써서 좋습니다. 축하할게요. 축하. 새 눈 가진 거 축하. 좋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또 나눠봐야 하는 이야기 알잘딱갈 센터에서 오늘은 진짜 좀 취업 관련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예 주제를 하나 딱 정했잖아요. 오늘 주제 뭐죠? 오늘 주제는 바로 금융권 그렇습니다. 공동채용 박람회입니다. 좋습니다. 금융권 문과뿐 아니라 뭐 이과에서도 금융권 준비하시는 분들 많고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의 문과 친구들 중에서 너 얼마 벌어 했을 때 가장 많이 돈 벌고 그렇죠. 가장 멋지게 계산하고 나가는 친구들이 은행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금융권에서 박람회를 연다고요? 공동 채용 박람회. 맞습니다. 이번에 이게- 좀 규모가 크죠? 그렇죠. 이게 한 근 3년 만에 이제 사실상 원래는 뭐 아시다시피 딱 3년 만이라고 하니까 이해하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계속 해왔었는데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만 진행을 했던 거를 이제 대규모 이제 대면 박람회를 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라서 사실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저도 사실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요? 어때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딱 이게 열렸다고 하는 소식 들으니까. 좀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어요. 근데 얼만큼 열릴지는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문제죠. 그래도 저는 여기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요? 채용 들어가 봤는데 네, 박람회. 와, 여기 가면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아주 알짜배기 정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기업, 대기업 위주로 많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봤는데도 상당히 한 50% 정도는 알 것 같아. 그래요? 네, 나머지는 가서 얘기를 들으면 완성이 될 것 같다는 느낌? 너무 자료가 좋더라고요. 거기 이미 올라와 홈페이지에 있는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참여하는 기업은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이제 박람회 자체에서 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험사, 증권사 있는데 총 합쳐서 57개 기관이거든요. 57개 기관. 네, 57개 기관. 그러니까 은행 11개, 보험 11개, 증권사 17군데, 카드사 8개, 금융공기업 14개, 협회 6개.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협회는 약간은 좀 제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협회? 예, 금융협회 금융협회. 네. 여기는 조금 이렇게 취업하는 과정이나 준비하는 게 또 다르죠? 그렇죠. 이게 중앙회 정도면은 사실은 비슷할 텐데 뭐 예를 들면 은행연합회 여기도 이제 설명회를 참여를 하는데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단 한 번도 은행연합회는 신입 사원을 뽑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신입을 뽑는데 신입의 기준이 금융권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종사했던 사람들만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입으로 신입으로? 뽑는 거예요? 네, 네. 경력 인정은 해주고요? 해주고.
경력 인정은 해주고 해주고 호봉으로 1호봉 쳐주고 2호봉 쳐주고 중고 신입이라 하면 중고 좀 신입인 신동품 중고 같은 느낌. 그렇죠. 미개봉 뭐 그런 중고 미개봉. 같은 느낌. 개봉만 했습니다 이런 느낌의 중고 신입을.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데들은 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그렇죠. 우리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기업은행 우리은행 바로 먼저 얘기하시네.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은행 화이팅, 네, 화이팅. UNI, IU, 네. 우리 잘하셔요. 우리 지금 뭐 조금 올린 거 보면은 일단 재영님께서 금융권도 IT 열풍이다 맞아요. 이런 맞습니다.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것도 요즘에 또 조금 그렇죠. 맞아요. 그 예전에는 보면 아주 예전에 아마 그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행원이 한 9, IT가 1 정도 뽑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 5대5 뽑는 것 같은데 작년에 학생들 들어간 거 보니까 그 현지 그 물어보니 한 8대2 정도로 IT를 많이 뽑더라고요. IT가 8이에요? 역전됐죠. 됐어요. 와 이거 문과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믿고 있는 구석이 은행이었는데 문과들은.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제 저의 동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단톡방에서 올라오는 얘기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은 나 오늘 시험 보러 가. 무슨 시험 보는데? 라고 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 따려고 해. 그치. 뭐 신용분석사 따려고 해. 라고 할 텐데 요즘에는 뭐 SQLD 따려고 해. 네. ADSP 따려고 해. 막 이러면서 금융 말고 IT 관련, 데이터 관련 이미 회사에 들어가 있는 분들께서도 자격증을 이제 고가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 그 이야기도 저희가 좀 이따 또 자세히 나눠보고 예. 너구리님께서는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가나요?라고 하셨어요. 금감원이요. 금감원도 사실은 뭐 일맥상통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어차피 거기도 서류 보고 필기 시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 출연하시지 않으셨지만 과거에 이제 마모 선생님이라고 그분의 이제 여자친구였던 분도 사실 금감원 현재는 아니고. 현재는 아니었던 TMI 무엇이에요 그럼 내가 이게? 네, 실명 밝힐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형. 그 마형의 행복을 위해서 안 됩니다.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IT로 금감원에 이제 신입으로 중고 신입이죠. 들어간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내용 확인해 보니까 안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다 한 9할이 중고 신입이다. 아 사실 어느 정도 좀 엘리트 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금감은? 그쵸. 아무래도 이게 엘리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경쟁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회계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뭐 회계법인에서 2년 정도 수습 기간을 거쳤어요. 자 이제 근데 그 뜻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어디를 갈까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금감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끝판왕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네요. 그럼 뭐 필기시험 경쟁부터 시작해서 면접에서의 경쟁마저도 사실은 그런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약간은 좀 문술도 준비하셔야 된다고 재영님 맞아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영님은 다 알아요. 다 그러니까 다 알아요. 대현은 대단하죠. 예전에도 그랬죠, 재영님. 예, 예전에도 저 그랬죠. 실제로 여기 만나서 좀 얘기하는데 아 진짜 처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까지 못 느꼈는데 옆에 앉아서 얘기하고 사적인 얘기하고 하니까 아, 배울 점이 진짜 많은 친구더라고요. 아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사실 사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네. 대단하신 분. 이게 취준생들이 오히려 정보가 많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뜬금없지만 금융권 종사자들은 암산이 빠르신가요? 아 이거는 금융권 종사하셨잖아요. 암산 좀 하십니까? 저 17 곱하기 7은? 저는 이제 그런 건방짐을 딱 입사 3개월 차에 버렸습니다. 아, 원래 그런 생각 갖고 계셨어요? 난 좀 안삼 좀 그래야 하시는데? 되지 않을까. 아, 일단은 은행에 근무하면 예. 일단 지폐를 셀 때 이렇게 탁탁탁탁 이걸 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딱 만졌을 때 할 줄 아세요, 예. 모르세요? 열심히 했죠. 아 이거 어느 정도 어느 할줄 아세요? 정도까지. 지금은 근데 많이 이제 어색해져가지고. 예. 잘 저도 이거 못하는데. 편의점 알바할 때 많이 했는데 근데 암사는 내 또 가족이 또 현직 은행 다니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우. 암산 상관없어요. 맞아요. 내가 자신 있게 괜히 말씀드립니다. 암산을 믿고 잘못했다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암산 전혀 상관없어요. 암산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빵근님은 지금 MZ 세대를 위한 방송 아닙니까 지금? 저는 주판 제가 보기에는 먹었었는데? 저 어르신께서 빵근님 어르신께서 오신 것 같은데. 저 뒤에 무슨 저것도 있고 저 당구다마 아니에요 저거? 근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저보다 기계를 믿게 됩니다. 아 당연하죠. 기계를 믿어야 돼요. 돈 세는 것도 절대 이렇게 안 셉니다. 맞아요. 그럼 이거 개수기를 넣고? 한번 하고 그다음 한 번 더 하고 예. 맞아요. 겹쳐 있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 댓글에서 한두 개만 보고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네. 빅투님께서 말씀하신 금융 공기업은 NCS에서
전공 시험으로 무조건 경제학을 봐야 하나요?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금공 바이 금공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어떤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말고 경영학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기업은 이제 경제학만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어쨌든 비매치라고 그러죠 보통. 그 금융권 이제 A 매치가 있고 금공 B 매치라고 있는데 이제 A 매치라는 그 매치 이건 이런 그냥 카더라. 그냥 우리끼리 만든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용어.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중요한 공사급의 공기업들이 그날 한날 한시에 같이 시험을 봐서 그냥 그렇게 묶이는 건데 어쨌든 간에 한 군데만 선택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이 그때 선택할 때 이 전공을 보고 내가 강한 전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매치 같은 경우 기업을 보는 데들은 아예 그냥 경제 경영학을 다 보는 약간 그런 시험을 보는 데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은 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뭐 이런 데들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둘 다예요? 네, 둘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랄까 진짜 많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네. 저것도 저 종렬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만 해보죠. 네, 책 한 권을 추천한다면 금융권 취준생들에게 책이요? 책 한 권? 책 한 권을 진짜 어렵다. 책 한 권만 금융권 취준생들에게 금융권 취준생들 책 뭐가 있을까요? 책 한 권. 진짜 저도 책을 안 읽어서 이게 참 전 어려워요. 나태주의 풀꽃 추천하겠습니다. 금융권이라고 이거 하시면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세상을 말랑말랑하게 생각의 폭을 보시고. 넓게 봐야 돼요. 그죠? 그렇죠. 뭐 자세히- 고전 이제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뭐 그런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예. 그렇죠. 자세히 보아 예쁘다 이런 거 보면서 나 자신을 더 사랑하시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말랑말랑한 생각을 또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박람회에서 정말 많은 기업들도 오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금융권이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일단은 문돌이들이 가장 쉽게 문돌이들.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가 첫 번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쉽지 않잖아요. 문과에서 막상 하려고 하면.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돌이들이 이제 뭔가 티오가 많은 상태로 네.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은행권들이 확실히 좀 많이 뽑습니까? 금융권이? 그 문과 쪽에서는 많이 뽑죠. 일반 대기업 기준으로 치면은 전체 채용 인원 중에서 한 80%가 이공계를 뽑아요. 그 20% 가지고 박 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원래 중심이 인문계 쪽인 네. 그쪽 영역이 이 금융 쪽이니까 예. 이쪽이 가장 많이 뽑는다라고 느껴지겠죠. 맞아, 20% 느껴지겠죠. 안에서는 되게 많은 편인 거군요. 그렇죠. 일반 사기업 기준으로 치면은 야, 다 공대 뽑는데 이런 박탈감이 있는데 맞아요. 여기는 그냥 나 당당하게 지원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여가 높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중요하죠. 그죠. 문과에서 거의 가장 많이 버는 정도? 네. 그러면 됩니까? 일반 사기업에서 문과 출신이 그만큼 받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뭐 그냥 쉽게 따져서 지금 제 나이 정도에서 앞자리가 뭐 3이 아니거나 바뀌죠. 4거나 5거나 이렇게 예. 좀 올라가는 친구들 보면은 네. 그쪽에 가 있는 친구들이 많고 그러면 뭐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은행사도 다 조금씩 그 급여 체계가 달라요? 그렇죠. 다 그거는 다 사기업이니까 각자의 이제 연봉 체계가 있는 거고 각자의 호봉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권만 일단 한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어디 은행을 합격하든 예. 뭐 기본적으로 뭐 급여 때문에 쟤네가 나보다 더 받네 덜 받네 이런 음. 그런 스트레스는 거의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근데 다만 준비하는 과정은 거의 똑같습니까? 그럼? 그렇죠. 뭐 준비 사실 다를 게 없죠. 근데 다만 요즘에 다시 또 과도기를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차 과도기는 언제였냐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 사실은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이라는 거에 그렇게 큰 비중이 없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면접이 더 중요했어요. 네, 처음 시작은 면접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인문계에서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은행 들어갔을 때 필기 시험보다 면접이 훨씬 더 중요한 얼굴가 거기가 된다 문제예요. 컨셉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컨셉은 면접으로 아, 됐다. 한번 싹 웃어주면서 네. 제가 이런 살인 미소 탈락! 예. 네,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인문계생들이 좀 더 면접에 좀 더 집중을 줬던 시기가 있고 그 다음 시기가 이제 필기 시험 너네 그러다 갑자기 그게 터졌죠. 사실 그 코로나요? 아니요 코로나 이전에 잠시 그 이제 그 채용 비리 아, 사건이 잠깐 터졌죠. 예. 금융권에서 특히나 바바박 예. 터지는 바람에 이제 너네 공정함이 없다. 공정함을 딱 해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필기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갑자기 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필기 시험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그러게요. 생기니까 갑자기 AI 면접이라는 게 또 도입되기 예. 시작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또 엔데믹으로 향하는 그렇죠. 와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은행끼리 우리는 이쪽으로 갈래. 우리는 이쪽으로 갈래. 약간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획일화되어 있는 전형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사라졌다고 일단 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예. 조금 이제 회사마다 다른 개념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면접이 여전히 중요한 거긴 한 거죠? 그렇죠. 네. 이 특정 기업들은 아직도 면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특정 기업들은 이게 면접이 이제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면접을 많이 축소하는. 그게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아나운서 분들이 면접 컨설팅이나 예. 티칭을 좀 하거든요. 보이스 티칭이나. 그래서 은행권 분들이 그렇게 클래스 요청을 좀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좀 정률화되는 이 시험으로 바뀌고 나서는 그게 현저히 좀 줄었고 맞아요. 그리고 아나운서 분들 중에서도 문과 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금융권으로 가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면접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잘 이동했는데 이제는 그 스펙적인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맞아요. 요즘에는 많이 못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이게 뭐 사실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올해 상반기부터 전형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필기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은행이? 예. 음. 그래서 면접. 되게 그럼 면접에서 충격적이었어요.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필기 이제 시험을 면접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옛날처럼 훨씬 더 집약적으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인성만 보고 괜찮네 뽑자. 그러니까 이런 거였다면은 코로나 시국에는 이제 직무 중심으로 너 이 일 하고 싶은 거 맞아? 그럼 뭐 했어? 무슨 노력했어? 이 정도만 했어. 이게 양극화가 됐었는데 지금 그걸 혼합 짬뽕하는 느낌? 얘도 괜찮고 열심히 준비도 했고. 다 돼야 된다는 뜻이네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상 멀티플레이가 돼야 된다. 아. 근데 다만 그래도 필기 시험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또 메리트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면접을 봤거든요. 아침 7시에 나와서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7시까지 면접을 봤었어요. 전형이 한 4개, 5개 정도. 그 이제 인성 면접에서 저한테 이제 왜 은행을 오고 싶냐라고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우리은행 면접을 가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좋은 은행을 써가지고 그 은행에 대해서 감명이 많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은행 했어요. 조금 옛날 은행이네요. 그렇죠. 좋은 은행이 신한은행의 전신이죠. 네, 그래서 안 들은 지 좀 됐는데 네, 근데 심지어 우리은행 면접 가서 신한은행 자랑을 그러니까. 하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그냥? 아니 긴장해가지고 이제 잘못 말하신 거예요? 잘못 말해 한미은행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니 본인이 임기응변이 좋았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인성 면접이 망했다. 그 뒤로 이제 공격을 와장창 받고 이제 이제 떨어지셨고 그때는 떨어졌겠구나. 떨어졌겠구나. 그래서 다 내려놓고 나머지 면접들을 봤는데 음.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됐던. 예. 그럼 왜 취업을 처음에 그 은행권을 생각하셨었던 건데요? 그렇죠. 이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뭐 지금 당장에 취업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텐데 막상 선택할 시기가 오면은 이 직업이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현대자동차 해외 영업을 가볼까, 뭐 아니면은 대한항공 스튜어드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선택지가 놓였을 때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내가 이거를 알았을 때 써먹을 때가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근데 적어도 은행원이 되면은 금융 쪽에서는 뭔가 지식을 갖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해외 영업이나 스튜어드랑 은행권이랑 다 비슷한 정도의 관심에서 시작한 출발선상은 비슷했던 맞습니다. 거예요? 일단 해외 영업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영업을 하는 거고 네. 스튜어드도 마찬가지로 사람 대면하는 일이고 은행도 기본적으로 다 잘 사람 어울리시네요. 다 기본적으로 대면과 사람을 향한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공통 분모로 생각해보면 그때 건의는 지금 여기 앉아서 이 카메라 앞에서 이런 걸 하고 있을 거라고 는 정말 꿈에도 몰랐겠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진짜 세상 일은 그때는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뭔 소리야 갑자기 여자 공무원 회선생도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셨고 제가 듣기로는 직무가 정말 다양하게 계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저는 저 같은 사람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저는 원래 연구원으로 시작을 해서 개발자, IT 개발자,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기술 영업까지도 했고, 그리고 IT 컨설팅을 하고 신입사원 교육하고 그리고 채용팀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 공대, 이과 이 정도 이렇게 그렇죠. 전문적 코스를 받다가 예. 채용팀을 계기로 조금 넘어오신 느낌인가요? 그렇죠.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규칙에 맞아. 1 더하기 2는 항상 3이야. 네?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1 더하기 네. 2가 3이 아닐 때도 정밀적인 있잖아요. 그것들이. 그죠? 아. 그러다 보니까 나 너무 재밌었거든요, IT가. 그래서 너무너무 그냥 몰두해서 일을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친구들 만나니까 친구들과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되는데
일상적인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난 사람 사이에서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네. 기계 안에 IT 안에서 쏙 들어가서 그냥 삶을 살았을 뿐이야. 그래가지고 아니다. 이제 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바라지게 찾아갔어요. 우리 부사장님을 인사부사장님을. 그래가지고 나 인사하고 싶다. 그게 돼요? 좀 그렇게 했어요. 와. 근데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전에 몇 달 동안 그 제가 있었던 기업은 이제 IBM이라는 예,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IBM 내에 그 노벨상 수상자가 5명이 배출됐어요. 직원 중에. 아 진짜요? 기술력은 세계 정말요? 최고이죠. 예. 그리고 알파고와 같은 시도 그거 20년 전에 완성했어요. 예, 세계 체스 챔피언을 러시아 챔피언을 이렇게 이겼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세돌 멋지잖아. 예. 내가 인간이 진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멋지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러시아 진 사람들은 난동을 피웠어. IBM 컴퓨터한테 지고 이거 말도 안 돼 하면서. 예. 본인이 지고 나서. 예.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가능했어요. 우리의 의사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IBM 내부에는 전 세계 IBM의 노하우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에 누구나 들어가서 그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력들을 내가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지. 거기서 인사와 관련된 것은 다 다운받아서 봤어. 책방에 나와 있는 인사와 관련된 책들은 다 읽었어. 그리고 나서 됐다. 나 이거 할 거야. 하고서 찾아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예전처럼 행정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 프로젝트 현장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바꿔보겠습니다. 기회 주십시오. 명분이 있네요. 네, 딱 했더니만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한국이긴 한국이었던 예, 거죠. 더군다나 그 한국 IBM 내에 인사 컨설팅을 하는 전문 부서도 있는. 근데 거기서도 여기 오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내가 불쑥 들어가서 그런 얘기하니까 뭐야? 라는 표정인데 그래 한번 기회는 줘볼게 해가지고 경쟁하고 들어갔어요. 와, 그게 입사 몇 년 차예요? 제가 전체 한 15년 정도 됐을 때 그럼 이제 조금 내 분야에서 안정되고 그러니까. 후배들 받고 후배들도 조금 크고 예, 진짜 새로운 가만히 도전이다. 있으면 이제 연봉은 계속 오르고 이럴 그러니까요. 만한 시기에 그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저는- 저는 지금 미쳤다고 하고 싶은데 대바라졌을까 저 봐. 방송 중에 멱살 잡으세요? 예, 아, 대단하시다. 재밌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오고 나서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제 경험도 너무 소중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 경험도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상 이렇게 채용팀에 오시니까 예.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을 채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컨설팅을 보실 거 예.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 현장 면접 이런 것도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예. 취업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랄까요? 예.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코칭 받으러 오는 친구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자세가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제껴가지고 해볼 테면 해봐. 너 기본 자세가. 뭐 하는데? 아는 게 뭔데? 라는 분위기로 눈치를 보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열심히 얘기해주면 정말 중요한 노하우들을 얘기해 주는데 안 적고 있어. 컴퓨터는 펴놓고. 안 적냐라고 하면 예 이러고서 안 적어. 그리고선 컨설팅 끝난 다음에 나중에 톡이 와요. 오늘 강의해 주신 거 정리해서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얘는 100% 탈락이에요. 이런 애들은. 그 자세가 예, 기본적으로. 자세 자체가 열정적이지 않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보기에도 얘는 안 되겠다. 이거는 금융이든 아니면 일반 대기업이든 어디든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운 좋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3년 내 100% 퇴사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확신을 하실 저는 정도로? 확실합니다. 예. 그쵸? 아니면 내가 퇴사시킬 거야. 근데 생각보다 이거 외국계고 막 이래서 되게 막 이렇게 막 생각하지도 못한 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꼰대 같은 말씀하시네요. 그죠? 죄송해요. 저희 방송이 좀 이래요. 건쌤 어때요? 공감하세요? 엄청 공감하죠. 뭐가 됐든 간에 태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가르치는 사람이 100을 가르친다 그래도 흡수하는 사람이 1밖에 흡수를 못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뭐 사실 취업은 항상 학생들한테 저도 얘기해요. 그냥 어쨌든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다. 내가 대신 그렇죠, 서류를 진짜 써줄 수 없고 맞아요. 내가 대신 필기를 볼 수 없고 내가 대신 면접을 가는 게 아니지 않냐. 네. 그러니까 뭐 다 지극히 저희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줄 뿐이지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건 여러분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요. 컨설팅 할 때도 내가 너를 업고 달릴 수가 없다. 달리는 건 네가 달려야 되고 나는 달리는 그 힘을 주는 그 근육이 어디여야 되고 자세는 어때야 되고 이런 것을 알려줄 뿐이지. 그런데
마치 그 수능 시험 준비하듯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다 알려주고 칠판에 빽빽하게 써가지고 넣어주길 기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난 못해준다. 그러면 거기 논술학원 가서 가라. 아니면 기업 분석해주길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부족한 부분을 챙겨주고 하는데 그런 수능 시험처럼 다 얘기해주길 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업 분석이 그렇게 중요하면 저기 어널리스트 하나 찾아가라. 나는 그 정도를 얘기해주지 못한다. 단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까지 필요한 부분까지 네가 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꼰대 같아요? 왜 눈이 그래? 아니야. 꼰대 보는 눈인데? 아니야. 공감하고 있었어요, 저도. 눈이 그래 어디서 봤던 저도 너 눈에 그렇겠다 이거.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강의 가끔 나가고 이제 학생들한테 아나운싱 조금 알려주고 할 때 제가 조금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준비를 별로 과정 없이 이렇게 좀 잘 된 케이스여서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고 노하우를 알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좀 운도 맞는 거고 그때 나를 봤던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가져주는 그 순간적인 타이밍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어쨌든 다양하게 맞아서 된 거고 여러분은 그게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막 열심히 얘기하고 나서 이제 혹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몰래 와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아니면 아나운서님 그래서 자기소개서 뭐라고 써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나는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야,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1분 자기소개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정답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방송은 결코 여러분께 정답을 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정답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럴 채용 박람회 가면 정답을 막 확 알려주진 않아도 되게 비슷한 류의 정답과 가까운 건 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실무자들을 만날 수는 있겠죠. 은행에 다니는 형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은행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는 사실 이런 데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가지고 그냥 뜬금없이 그럼 저는 될 수 있을까요? 박람회 가서요? 네,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진짜 경우가 있어요. 방금 그 자기소개서를 뭐라고 써야 돼요나 1분 자기소개 뭐라고 하시고 합격하셨어요랑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을 해요. 진짜 가시는 분들은 정말 간절해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의 뭔가 계획이라든지 내용들은 어느 정도 세우고 그러고 가서 A랑 B 플랜인데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이 방향에 맞는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얻어갈 것이 많을 그런 내용이다. 그럼 그게 태도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저도 채용 박람회 이제 인사 담당자로 채용 담당자로 참여해 본 적이 많은데 네. 오는 친구들한테 제 입장도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두껍게 종이를 가지고 와요. 여기 빽빽하게 뭐가 적혀 있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빈 구석, 요거는 그걸 확인하러 오는 거야. 채우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을 한 네.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지도 모르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거리가 없어요. 도움도 안 될 거고요. 근데 다 알아보고 요거는 진짜 바깥에서는 알 수 없는 정보야. 맞아요. 이거 가지고 와서 요걸 물어오는 친구들. 그 친구들 채용 박람회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보면 꼭 회사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친구들. 정말요? 예, 이런 친구들이 합격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채용 박람회 가서도 여기 뭐 어떤 회사예요? 어떤 사람 뽑아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맞아요. 기본적인 건 알고 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홈페이지 가 보니까 기본 정보들 엄청나게 많이 정보가 이미 노출돼 있어요. 네. 그거 보고 거기에서 뭔가 커버되지 않는 것, 현장에서 정말 채용 담당자를 만났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얻으러 가야지만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근데 좀 취준생들이 재영님이 말씀하시지만 막연하게 계획이 잘 없고 무작정 오는 경우들이 맞아요. 진짜 은근히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취업 박람회를 꽤 많이 다녔는데 왜 많이 다녔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장교로 있었는데 병사들이 이런 채용 박람회 같은 거는 군대에서 보내줘요. 내가 가고 싶다 하면 왜냐면 취업의 일환이니까. 그럼 애들이 이렇게 부대에 있기 싫으니까 이런 거마다 다 신청을 하고 그럴 때마다 인솔로 제가 나갔었거든요. 근데 가면은 친구들이 사람은 떼거지로 오니까 그 박람회 측에서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채용에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는 군인들이 막 와르르 와가지고 자꾸 딴짓하고 막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있고 이러니까 사은품 받아. 제가 막 미안해서 막 가서 죄송하다 담당자님 죄송합니다 막 이러는데 걔 중에 한두 명씩 진짜 관심이 있어서 막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갔다 오면 막 팜플렛도 이만큼 들고 있고 그 안에서 조 소장님 여기는 이런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장 얼마 버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확실히 좀 준비를 하고 가는 게 되게 그렇죠. 중요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저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서류 전형을 접수하고 현장에서 면접을 한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이게 금융권 공동체험박람회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는데 이게 사실 옛날에는 필기 시험에서 가점을 줄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게 많이 축소돼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면접을 보고 거기서 우수한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은행권에서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가서 면접을 보고 이 친구 괜찮네 하고 체크를 해두면 나중에 지원했을 그렇죠. 때 그 다음 채용 시기 때 이 카드를 쓸 수 있어요. 나는 너네들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일단은 다음 단계 넘겨줘. 슈퍼패스. 아호. 근데 이제 다만 예전에는 막 이렇게 현장 면접을 신청하는 족족 다 면접을 보게 해줬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대면 면접도 좀 타이트해지고 그리고 아무리 이게 비대면으로 이 대면으로 열린다고 할지라도 네. 사람을 많이 부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좀 걸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서류 전형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서류 전형을 한 거네. 그렇죠. 일단 서류 전형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 그 친구들을 박람회에서 현장 면접을 진행을 하고 거기서 우수 면접자로 선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슈퍼패스권으로 그 다음 채용에서 써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대충 넣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결국에는 그걸 기반으로 또 거기 현장 면접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에이 뭐 되겠지 뭐 하면서 대충 써가지고 내면은 또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장에 이제 가보셨잖아요. 담당자로서 예. 거기에 왔던 친구들이 기억에 남습니까? 그래서 기억이 남아요. 남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뽑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좀 물어보는 친구들이 더 기억에 좀 많이 남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는 것, 밖에서 오픈되지 않은 정보들 그것만 뽑아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알짜배기거든.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해주면서도 이뻐서 얘기해줘요, 사실은. 그 위에 사람들은 야 그것까지 얘기해주지 마 하는데 그렇게 하고 오는 친구들 보면 내가 하나라도 더 얘기해주고 싶거든.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기억에 남고 꼭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우리 질문에 보면은 거기 박람회 참가하시는 분이 꼭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앞서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제 명확해진 것 네네네. 같아요. 네, 가가지고 그냥 놀다 가가지고 오고 쉬다 오고 뭐 선물 받아오고 선물 얘기하셨고 선물 받으러 오는 거죠 하고 너구리님? 저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하지 마라. 아무 의미가 없다, 쓸모가 없다. 그러면 아마 본인도 나오면서 박람회에서 뭐야 다음부터 박람회 가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뭐 알 수 있는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박람회에서 꼭 해야 하는 것들? 해야 어떤 하는 거는 사실 지금 보면은 대부분 금융권 공동체험 박람회를 이용하시는 부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6에서 7할 이상은요. 그냥 은행 면접 보려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태반이. 그냥 이제 그 서류 전형 혜택을 보려고. 뭐 정보를 얻고 이런 느낌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금융권 공동체험 박람회 지금 특징 자체가 6개 기업,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만 이제 현장 면접을 진행을 하고 6개 은행 어떤 네. 은행? 우리 신한, 농협, 뭐 IBK, 국민, 하나 이렇게 있나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6개 맞나요? 은행에서 네. 시험을 네, 거기서 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관들은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가면요. 저도 이제 사실은 한 2019년인가 20년도에 그 금융권 공동체험 박람회에서 현장에서 부스에서 뭐 이제 상담도 해주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 현장에서 강의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요. 다른 막 카드사나 보험사나 이런 데는 부스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면접만 대기줄이 엄청나게 깁니다. 은행 면접만. 네. 근데 그거만큼 정말 바보짓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은행 면접이요. 이거 6개 기관 다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거 하고 한 번 하고 프리패스권 받았다. 난 이제 은행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간 김에. 꼭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다른 기관들 내가 관심 있을 만한 비슷한 직무의 기관들에 대해서는 상담 신청을 꼭 했으면 좋겠다. 네, 현직자가 됐던 인사 담당자가 됐던 만나서 몰랐던 부분들을 좀 시원하게 긁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이게 꼭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의미가 또 하나 있는 거는 뭐냐면 저는 그 면접관들 교육을 시키면서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당신들 갑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면접관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지원자들을 면접을 하지만 지원자들도 당신을 통해서 우리 회사를 평가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예. 같아요. 맞아요. 분명히 거기 가보면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은행은, 이 협회는, 여기 공기업은 어떤 느낌이다라는 게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캐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박람회를 다니면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군복 입고 이렇게 뒤에 있으니까 어떤 학생 같은 친구가 이렇게 와서 뭐 공군 장교시죠.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자기가 공군 장교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박람회 비슷한 데서 국방부에서 왔는데 6회 공군 중에 공군 상담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친절하셨고 그렇게 많이 잘 알려주셨대요. 막 맞아요. 연락처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받아가셔서 자기가 나중에 지금 대답 못 해드리는 것들 생각나는 대로 저희가 뭐 자료 보내드리겠다면서 이메일 받아가고 근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막 찾다 보니까 공군 장교에 빠지셔서 막 준비를 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예. 그때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신청해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뭐 면접이라든지 상담 같은 경우는 사전 신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면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신청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당장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열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7월 4일? 25일, 7월 4일부터 4일부터 25일까지. 7월 4일부터 예. 왜 이렇게 빨리 우리 이걸 했죠? 피디님 어떻게 된 거죠? 네. 7월 4일부터 입사 서류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현장 면접에 대한 서류는 그때 제출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상담을 받으라고 했지 면접을 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면접은 당연히 면접도 무조건 보고. 면접 무조건 신청을 맞습니다. 하시는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 다음 단계로 이제 상담할 기업들 찾아가지고 미리 상담 예약 같은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지금 뭐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혹시나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은근히 들어오시는 분들 보니까 뭐 잡스 언어와 이렇게 검색해서 오기보다는 뭐 금융권 이제 막막하니까 금융 취업, 뭐 은행 취업 이런 거 네. 검색하다가 저희 방송 보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맞아요. 미리 이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채용 박람회 꼭 가야 하는 이유는 아까 저희가 얘기를 한 그런 것들이죠. 네, 알 수 없는 네. 정보들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만나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 말로 정확하게 단어로 얘기하긴 어려운 그 부분일 수 있어요. 가서 받는 느낌들, 그것과 본인이 모은 정보들, 정보량 자체도 절대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요. 가서 만났을 때만 느끼는 그 느낌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 화면으로 봤을 때는 다르게 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때 만나서 보니까 화면으로 화면 어떻게 보셨는데요? 차마 뭐 방송 중에 욕할 수는 없고요. 아 제가 욕 먹을 짓을 했습니까? 되바라지. 예, 만나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진중하고 그럼 방송에서는 어떻게 봤다는 거지? 어쨌든 깝치는 걸로 보셨겠죠 뭐. 그 다름이 있어요. 그 다름을 현장에서 받아오시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맞아요. 그 현장에 가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가서 연봉 얼마나 줘 이런 질문 은근히 많죠. 그러니까 너 가 이러고 싶어요 서로. 진짜. 야, 물어보시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긴 있었어요. 있고요. 그거보다 더 싫은 거는 뭐냐면 회사 이름을 잘 얘기를 못해. 회사 이름을요? 예. ABM 아 어떠세요? 그것조차 제대로 예. 숙지를 못 하고 온 거예요? 예. IBM을 예, 뭐? 비슷하지 뭐. C- 아까 CBM 면접 인가요? 가서도 저러는데. 면접 가서도 그러는데 여기 면접 가서도 범인이 그러는데 여기 뭐, 있었네. 그렇죠. 예. 여러분 이해합니다 저는. 맞아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그만큼 취준생들한테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맞아요. 어떤 은행 얼마 버나 이것 정도도 쉽게 알 수 아닌데 돈 버는 정도는 그래 찾아보는 그런데 그게 뭐가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돈이요? 그게 연봉이? 경력직이라면 몰라. 경력직이라면 내가 협상을 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받아요 가지고 어떻게 협상을 할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아니 신입 갔는데 여러분들 연봉 협상할 겁니까? 맞아요. 어차피 주는 대로 받을 그냥 거면서. 주는 대로 받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맞아. 그게 왜 궁금해요? 그냥 은행권 돈 많이 준다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원 안 할 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죠. 예. 세상쌤 은근히 되게 뭐랄까 무서운 스타일이네요. 엄청 온화한 느낌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온화함 안에 그 단단함이 있네요. 그렇죠. 답답하죠 그런 네. 얘기 들으면. 맞아 그런 거 얘기 들으면 답답. 근데 은행이 음. 지금 우리 뭐 시중은행 6개 얘기하고 그랬지만 예. 솔직히 요즘에는 그 은행 말고도 뭐 얘기해도 되죠. 토스, 카뱅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되게 많이 K뱅크도 쓰잖아요. 있고. 이런 은행들은 또 채용 시스템이나 그런 과정이 좀 다르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나 이제 신입을 뽑겠다라고 그 의사를 밝혔어요. 예. 이 과거 한 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떤 인원을 쓴 거예요? 그죠 무조건 경력직이었던 거죠. 데려갔죠. 다른 네. 은행에 있던 예. 분들을 그게 2016년인가 그때 국민은행하고 몇 개 은행에서 데려가 파견식으로 갔어. 그래서 신청자 받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일하고 복귀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얼마나 너무 좋아. 여기가 커지니까 돈도 많이 주고 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복귀 안 해. 남아 있고. 그렇게 알박기를 했다는 전설적인 아, 소문이. 그런 거예요.
또 군대 얘기네. 공군에서 처음 방공포병을 만들 때 육군에서 오셨거든요. 육군분들이 오셨는데 공군의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공군에서 예편하신 분들 많습니다. 약간 그런 뭐 다르긴 하지만 그냥 생각이 났고. 근데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을 IT 기업이라고 말해야 할지 금융권이라고 말해야 될지 당연히 금융권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IT적인 요소들이 또 되게 많지 않아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IT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아, 싶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핀테크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핀테크. 네네네. 근데 요즘에 테크핀이라는 표현을 테크가 오히려 금융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기업 문화 같은 것도 조금 IT 그 기업이랑 비슷해집니까? 어때요? 저는 중간쯤으로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IT 기업과 은행의 중간 정도의 기업 문화? 사실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K모 은행에서 K모 은행으로 네. 이제 파견으로 갔던 셰프를 얘기를 들었어요. 예. 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되게 알잖아요. 우리 알죠. 그런 자유롭고.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네. 근데 거기에 구할이 원래 있던 시중은행 사람들이 옮겨갔으니 분위기가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아, 그래서 처음 슬픈 스타트 얘기네. 때는 다른 그룹사들은 그치. 다 자율복장인데 우리만 정장을 입고 대면 업무도 하는데 정장을 입고 출근했다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진짜 바뀌었겠죠.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네, 이제 아예 돌아갈 생각을 이제 안 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내려놓기 시작한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이런 뱅크들은 안 오죠 이번에? 네? 금융 이번 이번에 지금 보니까 없습니다. 그쵸. 리스트에 없네요. 거기는 안 오는데 수시 채용으로 많이 뽑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 은행 같은 경우, 시중 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보니까 최근 2년 동안 그동안 한 3,000명 그 전에는 뽑다가 요즘에 1,000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적게 예, 많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적게 뽑는다. 작년하고 재작년 코로나 때.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인터넷 뱅크 이런 데들은 50% 이상 늘려서 뽑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규모로 공채 형식으로 뽑지 않고 수시 채용으로 뽑기 때문에 이렇게 요란하게 뽑지는 않죠. 그런데 수시 채용으로 기업 입장에서 뽑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그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좋긴 합니다. 사실. 왜냐면 필요한 시점에서 필요한 딱 그 인력만 뽑아서 바로 데려다 쓰는 것. 이것이 낭비도 없고 좋거든요. 근데 이제 대규모로 뽑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행정적인 절차를 받기 위한 어떤 낭비들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대규모로 뽑아서 우리가 많이 가르쳐서 써야 된다라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기본적으로 수시 채용을 하는 게 맞긴 한데 공채를 굳이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사명감 이런 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대규모로 채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렇죠, 생각으로 그렇죠. 뽑기도 했었어요. 근데 기업에서는 당장 뽑아서 당장 여기에 필요한 사람 뽑아서 여기다 바로 집어넣는 거 이게 최고예요.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괜찮아요. 요즘 뭐 분위기가 뭐 금리도 많이 이렇고 뭐 경제 상황도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를 바라보는 게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진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은행 안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이랑 재작년에 돈을 무지 많이 벌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저금리 이런 것들 떠나서 은행들이 보통은 은행만 있지 않습니다. 이제 금융 지주가 보통 있죠. 그리고 금융 지주 안에는 무조건 증권사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죠. KB증권이라든지 신한금융투자라든지 거기서 돈을 무지 많이 벌어가지고 사실은 돈이 남을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안 뽑아?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했을 때 또 오프라인 점포를 늘리는 데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더 활성화시키고 관련되어 있는 인력 채용을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으니 그렇죠. 기본적으로 계속 수시 채용으로 IT 인력은 계속해서 뽑는 거고 대면 채널에서의 은행원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니까 그쪽에서는 당연히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점포 수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엄청 줄었다고 예, 지금 많이 뉴스에서 많이 줄었고요. 보도하고 있어요. 예,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은행
그 점포를 간 지가 한 3년 지난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갔어요. 맞아. 공인인증서 유효 기간 지나지 예. 않는 이상 거의 은행에 갈 일은 없죠. 심지어 이제는 그래도 점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쵸, 조금 시골이거나 네. 그런 데들은 더더욱. 아예 그냥 합동 점포라 그래가지고 신한은행이랑 국민은행이 같이 오. 점포를 열고요. 그래요? 하나은행이랑 우리은행이 같이 점포를 열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같은 건물, 같은 점포 뱅크 안에 아울렛 같은 예. 데인데 이쪽 무슨? 이쪽 창구는 우리은행이고요. 이쪽 창구는 하나은행입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재밌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어쩔 수 예. 없이 열어야 되는 상황은 그렇게까지 가는. 청원경찰 하나만 써도 되겠다. 그렇죠. 엠빵을 하던가. 이게 약간 뭐랄까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조금 안타까웠던 게 얼마 전에 기사를 전하면서 이런 은행들의 정말 점포가 많이 줄었는데 예. 초부자들을 위한 점포가 생기고 있다 이런 기사를 또 봤었어요. 맞습니다. 부자 안에서도 초부자들, 예. 이 투자 안에서도 더 투자해줄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점포를 따로 차리고 그분들을 위한 라운지를 만들고 그렇죠. 물론 당연한 뭐 시장 네. 경제에서 당연한 거기는 한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어르신들은 이걸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이렇게 된다는 게 은행도 역시 돈을 보고 가는 기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이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능들이 우리는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대 마진으로 그동안은 많이 돈을 그렇죠. 벌었었죠. 그리고 그 점포들이 많고 가서 이제 적금 붓고 받고 하는 그런데 외국계 은행 같은 거 보면 보통 상담 위주로 투자 상담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면 정말 어르신들 많은 그런 동네 여기는 정말 서비스로서 도와줘야 될 그 기능들 집중적으로 좀 네.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초부자들한테는 이제 투자 위주로 무엇인가를 상담을 해주고 투자를 유치하고 하고 이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사실 은행이 모두가 그렇다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은행의 전략이 두 개로 나뉜 것 같아요. 일부 은행에서는 그렇게 강남권이라든지 청담권에 엄청나게 큰 대규모 PB 센터를 열어가지고 삼성증권이라든지 PB 센터 이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삼성증권이나 이런 분들을 아예 경력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그 인프라를 갖추려고 하는 그렇게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요. 아예 우리는 어차피 서민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예. PB 창구 자체를 모든 연령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겠다라고 해서 서민 중심형 자산관리 창구로 개편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이 은행권에 간다라고 하면 생각했던 게 항상 보통 일반 행원이잖아요. 이렇게 마주쳐서 네, 돈 넣어주시고 하시는 분들. 그거 말고 문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자체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들어갈 때도 다 세분화돼서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요? 지원할 때 저는 봤을 때 행원하고 IT 구분이 돼서 뽑는 걸 봤거든요. 맞습니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세 선생 말씀이 맞습니다. 그냥 행원 IT가 기본 골자입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뭐 인사 쪽을 따로 뽑는다든지 뭐 그렇지는 재무 쪽을 따로 뽑지 않아요? 않습니다. 행원을 뽑아놓고 거기서 너 잘하네 인사팀 가, 인사할래? 너는 잘하네. 외국이에요.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래도 요즘에는 커리어를 쌓아가는 단계가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직무를 나눠줬습니다. 개인금융, 기업금융, 그렇죠. 뭐 예. 글로벌, 그렇죠. 네, 데이터나 IT 뭐 이 정도로는 세분화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뭐 면접을 가고 했을 때 좀 더 자기의 전문성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나는 은행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청사진을 갖고 있는 편이 훨씬 좋은 건가요? 당연한 거죠. 원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은행은 되고 싶습니다. 가서 되는 대로 해야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누가 얘가 진짜 은행을 오고 싶어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그렇죠.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금융을 하고 싶고 왜 하고 싶고 이 정도의 레벨의 수준은 이야기를 해야지 이 친구가 진짜 은행을 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저 너구리님 아시는 분은 아직도 종이 통장 쓰신다고. 종이 통장 안 본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아마 재발급 저거 할 때도 한 2,000원 받을 텐데. 종이 돈도 받아요. 통장을 예. 쓰려면 그리고 통장도 마구마구 안 만들어 주잖아요. 맞아요. 대포 통장 문제 때문에 맞아요. 예. 통장 만들기 어렵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클레임을 정말 많이 건대요. 이거 모르니까 왜 내가 이거 그 신분증까지 가져왔는데 이거 왜 안 만들어 주느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규정상 이렇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지. 지점장 어디 있어? 지점장 어디 있어? 그래도 해결 안 돼? 금감원에 전화. 그래가지고 불친절 사원으로 신고하고. 근데 은행이 그런 거 엄청 심하죠. 이 서비스나 이렇게 뭔가 클레임 걸고 이런 컴플레인 걸고 이런 거에 엄청 민감하지 않아요? 민감하지. 그 나쁜 굉장히 사람도 많을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정말 웃긴 게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 은행이다 이렇게 얘기는 함부로 못 해드리겠는데 예. 이제 그 노조의 압력이 어떤 식으로 행해지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는 KPI, 그러니까 성과 지표에 그런 클레임 횟수라든지 아니면 고객 만족도가 네. 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음. 근데 어떤 은행은요, 그걸 아예 빼버렸어요. 아. 야, 너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영업해.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아예 성과 지표에서 빼버린 아. 은행도 있습니다. 난 그래야 된다고 봐. 저도 뭐 다른 사람마다 왜 다르겠지만 그러냐 하면은 나는 내가 피해자거든. 어떤 피해를 입으셨어요? 사실은 행원이신 거- 어떤 거 예, 아니잖아요. 행원이에요. 우리 그 가족 중에 그 왕이 있거든요. 네. 왕. 오케이. 네. 왕. 그 진상들 때문에 집에서 이제 그 진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나 힘들어. 그래서 맨날 하는 무슨 얘기가 느낌인지 완전 알겠다. 맨날 하는 얘기가 야 과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요. 안 좋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정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요구들이 분명히 있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고객으로서 대접받지 못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고객들이 있어요. 억지 부리는 사람, 진짜 뭐 내 집어 던지는 사람, 그 주섬주섬 주어야 되니 왜 그러냐 돼. 그러니까. 알아서 주수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게 뭐 옛날에 은행에서 뭐 달력 하나 주는 거 달력 하나 더 달라 이 정도 수준이면 아유,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요. 예. 서비스 뭐 우리가 승무원 등등 다양한 그러니까. 서비스층 얘기할 때 이런 예.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우리나라 좀 과하게 서비스를 하고 예. 갑질하는 사람 많고 그러는데 이 은행원을 서비스업으로 봐야 할지 예. 서비스업이기는 하지만 어떤 전문적인 뭐 자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봐야 할지 이것도 좀 행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만한 또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은행원 마인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셨을 때 그런 고객이 과연 나한테 우리 지점에 얼마나 많은 수익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손절하는 게 오히려 그 다음 고객을 만나서 영업을 하루 1시간 10분 더 하는 게 더 이득이 될 겁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희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아이고. 저희 선물 드려야 합니다. 선물 드려야 하는데 오늘 두 분을 뽑을 거예요. 한 분은 태성 쌤께서 뽑아주시겠어요? 예. 기억에 남았던 댓글 혹시 있으세요? 아우 적어놓지 못했어요. 못 저기- 보셨죠? 예. 못 봤어요. 저 아까 그거 봤는데 뭐? 태성 쌤이 젊어 보인다고 했던 댓글이 있었어요. 그분요? 우리 그렇죠? 예. 그러면 내부 분이에요. 내부 분. 최은 쌤. 그래요? 예, 고마워요. 내부자들 나중에 드리죠, 답할게요. 뭐. 드려도 돼요? 네. 그럼 Why not? 채윤 쌤. 채윤 쌤. 예. 오케이 좋습니다. 채윤 쌤 드리고 또 누구 드릴까요? 우리? 저는 뭐 여태까지 끝까지 참여해주신 이제 밥도둑 고추참치님. 고추참치님. 오케이. 네. 고추참치랑 채윤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 메일이랑 주소 남기니까요. 거기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취업 중에서 금융권 희망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금 이번에 6개 기관에서 은행 면접을 볼 텐데 이 중에서 어디를 지원할지 진짜 막막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뭐 모든 은행을 다 가고 싶은 은행들이니까 그 기준은요, 여러분들 그 전형의 요소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중에서 가장 나한테 유리한 전형으로 다가오는 곳, 서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은 사실은 굳이 프리패스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오히려 서류가 좀 깐깐하게 보고 다음 전형에서 필기 시험이 없거나 면접으로 바로 간다든지 혹은 내가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필기 시험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나한테 있어서 더 좋은 것일 히든 수 카드가 있다.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은행을 지원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네. 오케이.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각오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직장인과 고객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았던 그 서비스, 그거는 이제는 제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감정도 상하고 그래야 될 것을 각오하고 나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역시 강력하세요. 정말 태성쌤. 와 멋지십니다. 좋습니다. 금융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도움돼서 고액 연봉자가 되신다면 저희한테 맛있는 거 하나씩 보내주십시오.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지슐랭 가이드 잡스원원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잡스원원 안녕. 또 봐요. 또 봐요. 좋아요, 댓글, 구독 설정, 알림 설정. 바이바이.